보들보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퍼식입니다. 조머렉입니다. 장순덕입니다. 논희입니다. 추천입니다. 준석입니다. 자, 오늘 모인 이유는 최근에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UFO 관련된 그런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하원 청문회에서는 우리가 참석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선서합니다. 중학교 때 많이 보셨죠? 고등학교 때. 그렇죠. 선서,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참가자분들이 해군 사령관 출신 아니면 미국 특수부대, 특수요원 그런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UFO는 실존한다. 나는 봤다. 뭐 이메일에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메일을 다 삭제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전직 육군 사령관이에요. 정말 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명예도 있고. 그런데 굳이 자기가 온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는 그런 하원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돈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이목을 끌고 싶어서인지. 그런데 저 같으면 돈 때문에 나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튜브에 하원 청문회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게 위증죄는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선서를 했기 때문에. 선서를 하죠. 네,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뭐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영상 데이터도 전부 다 공개를 했고 미국 펜타곤이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너가 잘못 본 거야. 그건 잘못 본 거고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삭제한 거다. 누가 장난친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제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하단 말이죠. 여러분은 외계인이 실존한다고 믿습니까? 어딘가에 있지는 않을까요? 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네.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세 가지. 네. 굳이 확률로 따지자면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기에 없을 확률보다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하자면은 외계인이 있는 유형은 세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주 여행을 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다. 항성간 이동을 못한다. 그쵸. 이러면 약간 네. 사실 인류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 같아요. 네. 두 번째는 항성간 이동을 할 수 있고 관측도 가능했는데 보호종처럼 자기들이 이제 침략하거나 자기들이 들어가서 뭔가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지켜만 보는 상태 있을 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여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여기서 뭔가 빼앗으려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주의 나이. 자세하게 모르는데 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고는 들었어요. 엄청 많이 먹진 않았어요. 138억입니다. 아, 138억인데 과학자들이 외계 문명은 100% 있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이제 확신을 하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 우주가 빵 생겼을 때 그때 우주의 온도는 많이 뜨거웠대요. 상온 2000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억겁의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식어간 거예요. 네. 점점 팽창하면서 식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우리가 138억 년 동안 식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생물체가 살기 가장 적합한 온도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영상 뭐 한 10도? 모든 우주에 생명체가 살기 적절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게 몇 억 년 전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문명을 만들었던 그런 생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지구인들처럼. 그거를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요. 우주의 온도를 통해서 우주가 탄생한 그 온도를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분명히 인류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외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항성간 이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뭐 네바다주 아니면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거기에 떨어져서 인간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당했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식의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 외계인이 있는 건 맞아요. 외계인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거기 떨어져서 실험체로 희생을 당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마치 여행자들이 카누 타고 여행하다가 네. 어디 식인종섬에 잡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런 식의 개념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2023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인구 모든 데이터는 아니겠죠. 외계인이 실존한다, UFO는 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들의 전 세계 인구의 80%가 미국과 영국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이 의외네요 또. 미국과 영국은 어찌 보면 같은 풀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던 애들이 넘어가서 미국을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러시아도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봤던 거는 미국 아니면 러시아에 뭔가 음. UFO 잔해가 추락됐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 설문조사 기간이 러시아까지 아마 하지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전쟁 중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긴 하네요. 2023년 전쟁 중이었기 시기가 안 때문에 좋네요. 예. 맞네. 그래가지고 아마 러시아는 힘들지 않았을까. 네. 마이너스 270도 가면서. 지금은 그렇죠. 그게 절대 온도입니다.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거든요. 아 K요? 예. 저 우주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 우주 공간도 온도가 다 달라요. 그 태양이랑 네. 가깝냐고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UFO,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UFO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일반 비행기와는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접시 모양으로 생겨 있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그란 네. 빙글빙글 네. 디스크처럼. 그렇죠. 불이 아니라 약간 LED 빔 같은 거 나오는 거? 어. 예. 휘발유 이런 걸 쓰는 게 휘발유?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석유운동이 시작했나?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에너지가 방출돼서 음, 그 반대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진짜 뚝 하고 뜨는 느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때까지 뭐 이제 캠이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UFO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비행합니다. 그렇죠. 네. 중력도 있고 바람의 저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 갔다가 갑자기 쏙 갔다가 이렇게 쏙 갔다가, 마치 우리가 막 플래시를 딱 켰을 때 하늘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빛이 여기로 가요. 이렇게 돌리면 다시 여기로 가죠. 그런 것처럼 이게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동그란 구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아, 못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들을 지금 영상 촬영하기 전에 20개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정도 영상은 나도 만들 수 있겠다. 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너무 티가 나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영상 특수효과라는 그런 개념 모를 때는 와 신기하다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외계인, UFO 이러면 그냥 시큰둥한 게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도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근사한 거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큰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미국의 51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어리아 50. 에리아 50. 네. 네. 당연히 가고 너무나도- 싶은 최애 여행지. 네. 너무나도 유명하죠. 최근에 네덜란드의 어떤 유튜버가 실제로 51구역에 잠입했었습니다. 정말요? 아, 봤습니다 저도 그 영상. 네. 잡혀갔죠. 맞아요. 아. 네. 광고 먹고. 네. 혹시 아세요? 그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네. 누가 페이스북에다가 에리아 51에서 음. 파티하자고. 그거 모르세요? 몰라요. 진짜 큰 사건이었는데? 그 음. 미국의 어떤 남자애가 페이스북 그 이벤트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장난으로 에리아 51에서 파티를 하자. 근데 그거에 등록한 사람 1000명인가? 뭐 네. 1500명인가? 실제로 그날에 그 이벤트에서 나왔던 사람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진짜 파티를 했대요. 다 구속당했나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서 경찰이나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아 거기서요? 거기서요. 아 그 입구에서 그 입구에서 쪽에서. 이제 아 당연히- 입구는 괜찮아. 네, 예.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렇죠. 막아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에리아 51에서 이제 파티를 하자라는 그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네. 에리아 51 앞에서 진짜 파티를 했어요. 왜냐면 하도 그거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그렇죠. 곳이다 보니까 음. 그런 식의 또 전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처음에는 미 국방부에서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안이 철저한 그런 이제 신형 무기 같은 거, 스텔스기 이런 걸 테스트하는 곳이다.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것도 국가 안보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연구소가 여기 있다는 거 위치 자체를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그게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멋대로 상상으로 그렇게 의혹이 증폭된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서 몰래 들어가면 잡혀와요. 그렇죠. 그 네덜란드처럼.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51구역에 실제로 내가 일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51구역이라는 그런 내용을 언론에 퍼뜨린 사람이 밥 라자르입니다. 밥 라자르라는 라자르. 사람이 있어요. 라자. 예. 이 사람이 미국 정부가 나의 신문 정보를 없애는 거를 눈치를 챘대요.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내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언론에 퍼뜨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51구역이 그때 처음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발표를 하고 계속 그걸로 막 떠들고 책 내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야, 얘 돈 때문이구나 이렇게 할 건데 진짜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설마 죽었어요? 아니요. 죽었으면 정말 무서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죠. 최근에 다시 나왔습니다. 돈이 네. 아 이제 돈 급한 캐시가 떨어졌구나. 필요해. 네, 그럼 돈 급전 떨어졌구나. 급전. 그리고 종족을 감춰야지 정말 완벽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종족을 감춰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는가 지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자기 이름을 딱 걸고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봐야 되는데 되겠다. 자 이분이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발표했을 당시가 1989년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운관 TV 이제 컬러 TV 막 나왔을 때였죠. 아직 대전 엑스포도 하지 않았던 그때인데 그 당시에 51구역에서는 입장할 때 손가락 지문을 통해 가지고 입장하는 그런 장비가 있었대요. 지문을 엄청 인식하는. 네. 그래서 그 지문을 딱 갖다 대서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면 문이 열리고 이런 장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정말 헛소리도 많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원소 기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9번인가까지밖에 발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51구역에서 115번 원소를 봤다. 그리고 이 115번 원소가 UFO의 주 원료다. 이름이 뭐예요? 모스코비움이라고 합니다. 모스코비움. 모스코비움. 네. 그 당시에는 115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5년이 지난 이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핵융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아주 미세하게 어떤 원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나왔다 해서 이름이 모스코비움. 네. 지금 발표가 되고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원소가 대체 왜 태어났으며 이 용도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989년에 이게 있다. 외계인 UFO의 주 원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약간 외계인 우주선의 지금 원소가 그건데 네, 러시아에서는 지금 핵 융합하면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선이 핵 융합에 그렇게 연결될 네.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핵융합 기술은 아직 인류가 얻지 못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핵융합 기술만 발견되면 인류의 뭐 에너지 문제는 다 해결되고 뭐 기술은 뭐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미 그런 기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외계 생물체들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350만 년밖에 안 돼요. 그 외계인들이 다른 행성에서 살았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었으면 몇 억 년 전부터 존재했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우리 인류가 전기를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게 불과 15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과학 문명 기술 수준은 비교할 바가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핵융합을 성공할 수 있다면 이 비밀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혀 모른다. 과학자들도 일단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고 이게 어떤 이제 원소인지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 라자르는 그렇게 많은 폭로를 한 다음에 잠적했어요. 뭐 잘 살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로만 복귀를 하면 좋은데 디즈니 플러스까지 보내드릴게요. 성범죄 관련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 이제 판결을 받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전에 그 51구역 아니야?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걸로 먼저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넷플릭스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51구역이라는 그런 거를 언론에 퍼뜨린 첫 장본인이다.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있더라 그런 지역이.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주에도 51구역과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 호주인한테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은 모르는데요. 네. 제가 아는 걸 지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뭐 네네네네. 별다른 건 아닌데 네. 호주 한가운데 과거엔 영국과 현재는 미국이 핵 실험하는 기지가 있대요. 그 핵을 여기저기 쏘고 그 물질을 여기저기 지역에 흩뿌려 놔가지고 그걸 사실 맨 땅으로 덮어서 몇몇 지역에는 되게 방사능 위험한 지역들이 있다고. 왜냐면 가끔 이제 호주 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방사능 표시가 있거든요. 위험 표시. 제가 로드트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거기 근처에 이제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이거 뭐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다 진짜 똑같은 얘기예요. 네. 과거엔 영국, 현재는 미국이 핵실험을 했고 한 그 잔해 같은 걸 여기 땅에 파묻었다. 들어가지 마라, 안 걸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사실 피부암도 다 이거 미국이랑 영국이 만들었다. 호주의 피부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오 이런 얘기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얘기를 저는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로드트립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호주에서 피부암 발병률 높은 게 오존층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이제 그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고 이러면 더 위험하죠, 그렇죠. 더 위험할 수도 거의 여기 체르노빌이죠. 근데 호주인한테 들은 거라 그 얘기는 항상 들으면서 반신반의해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호주의 비밀기지 이름이 있어요. 구글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비밀기지 이름이 파인갭이라고 합니다. 파인갭. 파인게 네, 파인갭.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생각 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서부인가요? 우리가 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쉐라크스? 아니 안쪽에 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가봤을 수도 있어요. 네? 마이닝 하시는 분들은. 노던 테리토리주에 있다고 합니다. 아, 노던 NTA. 테리토리. 네, 북부죠. 정확하게는. 여기서 차 타고 한 1박 2일 달리면 갈 수 있는. 서호주인 줄 알았네. 네, 서호주까지는 아니고요. 서호주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거기는 실제로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10만 볼트의 전력 벽을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 생물체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예, 뭐냐 영어를 쓰는 5개 국가 연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독수리 모형제 같은 건데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르는데 얘네들끼리 국가 안보 동맹을 맺어서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인갭이 파이브 아이즈의 전략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목적은 그거였다고 해요. 도감이나 도청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근데 왜 파이브 아이지? 그 아마 5개의 눈으로 그 네. 자신들의 그걸 지켜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소련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즈가 이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음론에 D 많이 나와요. 눈 모양. 일루미나티. 네, 아, 네, 맞아. 그 올 미국 달러에 신화가. 막 눈 그려져 있고 막 네. 그 이렇게 피라미드 적혀 있고. 그렇죠. 그거구나. 미국 건립 신화에 연관된 그런 마크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파인갭이 어떻게 주목을 받게 되었냐면 1991년에 나사에서 디스커버리호의 영상을 생중계한 적이 있어요. TV로. 네. 그게 오존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구 외곽에서 촬영을 해서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딱 이제 털어놔가지고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주 대기권을 침범하려는 어떤 비행물체가 막 오는 거예요. 두 개가. 지구로 막 들어오려고 막 시도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지구 쪽에서 미사일이 확 날아옵니다. 미사일이 확 날라서 우주선이 그걸 피하려고 갑자기 선회가 도망치는 모습을 찍혔어요. 아니 오, 거의 인공위성 아니었나? 미사일 터렛과 셔틀인데요. 우리가 화면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우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런데 마치 정말 좁은 공간인 것처럼 휙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냐, 혹시 외계인이 지구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장면이 찍힌 게 아니냐. 그런데 그 미사일이 발사된 그 위치를 역추적해가지고 보니까 호주의 파인갭이다. 그 세상에. 위치가 호주 파인갭에서 쏜 거다. 그 10만 볼트의 지역. 10만 그렇죠. 10만 볼트 벽이 설치된 아. 그 지역에서 미사일 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지구 방위대 뭐 이런 거 아니냐? 지구파괴. 예, 파이브 가이즈 이름부터가. 예, 파이브 가이즈가 파이브 아이즈 있는갑다 뭔가. 여기에 우리 인류의 비밀 병기가 숨겨 있다. 그래서 그 영상 이후로 진짜 막 천체 물리학자들 뭐 다 나와가지고 이게 가짜네 진짜네. 진짜냐 가짜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의 발표는 뭔지 아십니까? 가짜라고 했겠죠. 나사의 발표는